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이 합격자 인터뷰 하는데 갑자기 해서 복장이 좀 그렇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좀 간단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3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25살 김현지라고 합니다. 음, 네, 저는 수험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1년 4월까지 1차를 1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2021년 4월부터 22년 7월까지 2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대학교 4학년 수업과 함께 1차를 같이 병행했고 졸업하자마자 21년 1월에 이제 고시촌으로 와가지고 바로 전업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간평은 어떻게 진입하셨어요? 사실 저는 원래 감정평가사라는 음, 직업을 몰랐는데요. 이제 친구가 같이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동료 선생님께서 감정평가사를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 직업의 존재를 알게 됐고 또 다른 친구가 약대를 준비를 하는 음,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가 좀 지방대 출신이어서 아무래도 음, 취업에 있어서 조금 제가 좋은데 취직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근데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전문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로 공부를 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험 처음 시작할 때 괜히 시리법이나 이런 걸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면은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뭐 시리법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어, 그냥 어, 덥석 그냥 1차부터 시작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공부가 해본 사람이 한다고 습관인데 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 시간 확보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 없었는지. 아, 그래도 사실 뭐 대학교는 음, 지방대긴 하지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는 좀 음, 했었어요. 원래는 음, 그래도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들을 때 평가사님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음, 한 12월 정도까지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하고 3월까지는 하루에 11시간 그다음에 한 5월까지는 하루에 12시간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하루에 13시간 정도 순 공부로 제가 좀 확보를 하고 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이 통계, 뭐 경제금융 이쪽이면 이제 문과잖아요. 아니요. 통계는 저는 자연과학대라서 어, 이과고 경제금융은 이제 어, 문과인데 제가 복수 전공했습니다. 이과 스타일이면 뭐 경제학이나 뭐 실무 이런 것들은 좀 접근이 쉬웠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질문지는 수험 진입 시 수험 방법이나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선택하신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수험 진입은 사실 음, 그냥 음, 뭐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문직 하고 싶어서 음, 진입한 거고 학원 선택은 처음에 이제 1차를 선택할 때 이제 일단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음, 제가 별로 많이 안 알아보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학원 뭐 이렇게 몇 개 뜨는 거 봤는데 1차 수강료가 다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음, 어머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지식인의 탑에듀나 이게 다른 그런 좀 완전 온라인만 하는 데가 광고성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는 하우패스 이런 학원 존재도 모르고 그럼 여기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해서 1차를 일단 더해서 준비하다가 2차부터는 이제 하우패스 그때 독종 프로그램이 이제 뭔가 음, 좀 저한테 좀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럼 2차를 하우패스에서 할 거니까 1차 마무리 강의도 하우패스에서 일단 듣자 그렇게 음. 해서 이제 하우패스를 선택하게 그래요. 됐습니다. 1차, 2차를 실강? 네, 1차는 1차는 온라인이랑 온라인이고, 오프라인 네, 온라인으로 있고 2차는 음. 실강. 그러면 이제 그 1차를 온라인 할 때 하고 2차를 실강을 접했을 때 두 개 다 해봤잖아요. 네. 물론 이제 성격은 좀 다르지만 본인이 확실하게 느꼈던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겠네요. 네, 실강과 뭐 그쵸. 온라인 네. 사이에. 그러니까 온라인 할 때는 일단 장점은 그러니까 빠르게 배속으로 음, 돌려서 여러 번 볼 수 있다. 음.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저는 또 지방에서 있다 보니까 어, 주변에 준비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아무래도 하는데 조금 이제 같이 옆에서 할 수 어, 없다는 게 그게 어, 혼자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오프라인은 일단은 좋은 점이 저는 약간 좀 선의의 경쟁자에 되게 어. 좀 열의가 타오르는 눈에 보여야 스타일이어가지고 되지, 적이.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사실 처음 실강 시작했을 때 저희 때 완전 난리였잖아요. 막 음, 사람들 몇백 명 줄 서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저런 사람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 이런 이제 그 선의의 경쟁 음, 이런 게 좀 되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독서실도 하우패스 독서실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다 뭐 동료기도 하지만 경쟁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와 내가 쟤를 이겨야 내가 합격한다. 음,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한 번 들을 때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한 게 있지만 저희 하우패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또 강의를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다시 또 듣고 하면 되니까 저는 오프라인 괜찮아요. 아니 뭐 코로나 아니라도 그 복습은 또 할 때 온라인 넣어주니까 네.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실강의 장점은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리고 또 강사하고의 컨택 포인트도 상당히 가깝고 네. 하니까. 근데 처음에 공부하면서 1차 하면서도 절대 공부 시간 네. 내지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면서 집중도가 되게 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조절하셨는지 또는 이 절대 시간 확보가 됐었는지. 아, 예. 1차 때는 어. 아무래도 진짜 공부를 거의 처음 이런 공부를 음.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집중을 잘 못했어요. 아무래도 강의 같은 거 한 40분짜리면 빨리 한 1.5배속 이렇게 음. 들으면은 30분 안에 음. 끝나잖아요. 그러면 30분 인강 하나 보고 휴대폰 한 10분 하고 한 30분 하고 공부 10분 하고. 근데 이제 1차 그때 한창 이제 대구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제 공부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갔는데 여기 오고 나서 제가 1월에 왔으니까 1차가 이제 3, 4개월 남은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내 휴대폰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래도 저는 집중 시간이 엄청 길게는 못해서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1차에서 2차 점점 넘어갈수록 급한 것도 있고 이제 또 공부하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 시간은 점점 확보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온라인 공부하면서 혼자 이 절대 시간 확보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모든 수업이 똑같은데요. 이게 사실 처음에 진입할 때 이 공부에 대한 적응이라 해야 되나? 그 탐색 기간이 네. 합쳐져 가지고 한두 달은 사실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맞아요. 한두 달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1차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오래 하셨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1차에 투자하셨는데 네. 생각보다 좀 많이 했죠. 네. 보통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를 네. 풀커리로 1차를 하게 네. 되는데 1년을 준비하시게 된 이유는? 제가 1차를 이제 진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일단 내년까지 시험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보통 다들 2차를 같이 병행하시다가 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험계에 대한 정보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2차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 했고 그리고 1차를 떨어지면 2차도 못 본다는 그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일단 1차는 붙어야 2차라도 해보지 이런 생각에 1차를 좀 오래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비추합니다. 1년 동안 사실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내용 정리 똑같이 뺏겨 쓰고 있고 이런데 요즘 책 잘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한 번 더 읽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고 1년까지는 솔직히 좀 오가고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는 어떤 강의를 또 들으셨는지 또는 아, 뭐 네, 강사의 저희가 활용 방법 이런 것들. 일단 1차를 원래 그 타베류라는 강의에서 했잖아요. 그때도 일단은 뭐 기본 강의 다 들었고 문풀까지는 듣고 이제 1월에 여기 왔는데 민법 이제 다 이제 마무리 그러면 강의를 그 학원 강의를 들었던 기간은 한 4개월? 아니요. 4월부터 12월까지. 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냥 그러니까 거기는 그 커리가 그냥 기본 이론이랑 문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한 번씩 다 듣고 이제 문풀 듣고 그다음에 문제를 한 두세 번씩은 이미 풀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된다 하고 왔는데 큰일 났다. 이제 마무리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법이나 강간법, 부동산 학원론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해서 괜찮았어요. 회계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경제학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경제금융을 복수 전공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고 괜찮다 싶었는데 이제 한경백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막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모르는 그런 그 꼼수라고 해야 되나? 막 이거 넣으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전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하려고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잘 정리하셔가지고 넘어오셔서 1차는 패스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 했다. 네. 그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그 수험의 트렌드라고 보긴 좀 그렇고, 좀 수험의 잘못된 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3개월 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도 보니까 주변에 3개월 컷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저랑 차이점이 저는 1년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준비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차 떨어지고 3년차 되더라도 1차 뭐 하면 되지 이런 음. 생각이었는데 3개월 만에 하신 분들은 음. 진짜 너무 힘들게 했다 보니까 난 1차가 음. 너무 무섭다 이런 분들이 진짜 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보통은 이제 6개월을 잡고 하면 좋은데 너무 요즘에 짧게 하는 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그 목표 점수를 평균 60점을 목표로 했었어요? 공부를? 아니면 70점으로 했나? 전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 저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일단 다 해야 돼요 저는. 막 때려 붓는다 네, 그냥. 그냥 시간도 많겠다. 그냥 어.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는 거죠. 근데 어.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 이건 너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막 한두 파트 조금 포기하는 정도 어. 말고는 목표 점수도 없고 일단 그냥 다 그냥 80점, 뭐 네, 90점 네. 나오든 말든 네, 그냥 100점이 나오면 좋은 거고 그냥 음. 일단 하는 거죠. 그래, 그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일단.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난이도의 시험이 나와도 합격하려고 하면 평균 70점 정도로 목표를 하게 네. 되고, 그러면 이제 회계 경제는 보통 한 50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평균 70점 맞추려고 하면은 뭐 민법, 감감법, 학원론이 한 80점 정도씩은 나와야 네. 그게 나오는 거라서 상당한 공부량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차로 좀 넘어가서 2차는 그러면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시작하신 거네요? 네. 처음에 진입할 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처음에 일단은 실무는 일단 그 평가사님 강의 다 음. 따라갔고, 근데 실무는 저는 좀 제가 글씨가 좀 악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도가 되게 빨라요. 글씨 쓰는 속도가. 그래서 그런지 실무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아니, 글씨 빠른 거하고 실무 보는 거 좀 다른 얘기고. 좋아, 그러면 어쨌든 뭐 이과의 어떤 마인드라고 네, 치고, 실무는 생각보다 진입은 뭐 편했다. 네, 어. 그냥 기본 강의 듣고 음. 인문 문제집을 한번 풀고 제가 음. 중급을 양치기 스타일 음. 한 7번 이렇게 풀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많이 푸니까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약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는지. 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간이 모자랐던 적이 없어요. 항상 음. 100점을 풀어도 한 10분씩 남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사실 실무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네. 네, 조금. 그럼 좁시다. 사람이라는 건 뭐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론 복귀로 한번 가볼게요. 이론은 어땠어요? 이론이 이제 아. 최악이었는데요. 아. 이론을 처음에 제가 이제 최명근 평가사님 1차 아. 부동산 학원론 강의를 들어서 바로 그 강의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일단은 강의 듣고 그냥 뭐 이해하는 정도로만 넘어갔는데, 아니 들을 때는 쉬운데 이게 뭐 스터디 쓸라 하니까 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실무 스터디 하시는 분이 이제 오성원 평가사님 그 목차 잡는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좀 급하게 오성 평가사님으로 조금 옮겨가가지고 뭐 이제 그냥 기본 강의부터 쭉 계속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성 평가사님 마지막에 문제풀이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저는 거의 뒤에서 한 5등? 이럴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못했어요, 이론을. 근데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그 개별 스터디를 했거든요. 개별 스터디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서 모든 학원의 스터디 문제, 기출 문제를 20분 목차 잡고, 20분 혼자 복기하고, 20분 스터디 문제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좀 아무래도 다방면의 그런 좀 주제 같은 거를 많이 접해볼 수 있어서, 그래도 좀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과 마인드로 이론을 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론 진짜 지금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나도 합격하고 나서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이런 거구나 느낀 건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완전 다른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암기해서 들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론에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시험에 가장 큰 뭐 미션이라 해야 되나? 결국 이론 꽈락 넘기는 게 가장 큰 미션이었을 텐데, 맞아요. 그나마 이론 꽈락을 이번 시험에서 넘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근데 일단은 의 암기는 처음 독종했는데 제가 암기력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처음 독종할 때 많이 외웠다가 또 까먹었다가 또 외웠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일단 의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일단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목차 잡으면서 복기하면서 어찌됐든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답안지를 보든 아니면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인터넷에 찾아보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좀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든 좀 써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에루드 이런 거 나온 거는 사실 뭐 이론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은 거지만은 그래도 실무하면서 배웠던 게 있으니까 뭐 그 막 로스나 이런 거 막 공식 막 쓰고 그 어떤 식으로 약간 좀 최대한 방어적으로 많이 쓰려고 했지. 최대한 양이라도 가득가득 채우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다행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수험은 상대적인 거니까 네.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서 다른 평균적인 어떤 수험생들보다 조금 더 잘 수 있는, 더 잘 쓸 수 있는 어떤 전략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잘하신 것 같네. 일단 뭐 독종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따 다시 해보고 이제 법규부터 얘기하고 독종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법규는 어땠어요? 법규는 또 편하게 공부하셨는지, 또 암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인데 암기력은 좀 있으셨나? 아니요, 진짜 그냥 거의 어, 공부만 어, 진짜 최악이에요. 어, 그러니까 암기만 잘했어도 제가 참 공부하는 게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저보다 두 기수 위에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최연소 동차 분이셨나? 2년 차. 뭐 그랬던 건데 그분이 이승민 강사님 강의를 들었다는 걸 듣고 그럼 이승민 강사님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승민 강사님이랑 다른 분 그 행정공 하시는 분. 김정일 변호사님? 네, 두 분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승민 강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듣기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제가 들었을 때 되게 학생 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질의응답 하는 식으로 물어보시면 대답하고. 근데 대답을 하려면 어쨌든 공부를 해가야 되잖아요. 그 전 거를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좀 최대한 그걸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때는 외우고 이런 것도 없고 일단은 뭐 하자 쓴 게 있으면 하자 쓴 게가 어떤 건지 다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번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게 공대 변호사님께서 이제 스터디를 하시잖아요. 근데 공대 변호사님이랑 이승민 강사님이랑은 아무래도 똑같은 게 있더라도 풀어가는 게 조금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헤매는 거죠. 어디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그래서 제가 법규 공부를 놨어요. 거의 넣고 계속 이제 저 멀리 두고 안 하다가 실무만 하다가 이제 이론 조금만 깔짝이다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법규를 안 하면 난 끝이다. 이런 식이 왔을 때 이제 법규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앞에 상황이 긴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법학과 출신이셔가지고 법규를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친구가 행시 준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그 제 스터디원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스터디원이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거의 뭐 그냥 혼나듯이 배웠어요. 계속 거의 기본 강의 듣듯이 계속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한 4, 5개월 남았을 때는 하루에 2회씩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전날에 이제 시험 칠 거를 미리 외워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앞에서 같이 이제 뭐 타이핑 치거나 아니면 손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쓸 시간도. 그러면은 하우패스 공대 변호사님 스터디 문제를 0기부터 4기까지 그냥 앞에 문제만 펼쳐놔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문제만 펼쳐놓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제 제 혼자 머릿속으로 다 써내는 거죠. 그냥 목차부터 세부 내용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루에 그때 시험 닥쳐왔을 때는 하루에 4회, 400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스터디 문제만 한 4번씩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공대 변호사님 것만 했는데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법규 문제의 트렌드가 정말 케이스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스쿨들의 그러니까 로스쿨이 이제 어쨌든 메인 법학과의 시험이니까 이게 이제 트렌드가 바뀐 게 그 수험생들이 출제자들한테 챌린지를 많이 걸어요. 그러면 이제 챌린지에서 출제자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케이스, 판례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챌린지를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케이스 위주로 낼 수밖에 없었었고, 우리도 우리 수험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듯 하지만 케이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대 변호사가 계속 접하는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좀 강점이 있었고, 그것들을 좀 제가 보기에는 그 3, 4기의 그 문제들만 뭐 암기를 해도 한 7할, 8할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판례 특강 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해놓고 계속 읽고 사실 뭐 정확하게 다 외우진 않아도 판례는 어쨌든 이야기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써내는 게 좀 좋았어요. 제가 김현지 평가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3가지 정도를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이게 공부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재능이 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재능인데 뭐 물론 재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암기력 한번 물어봅시다. 암기력이 본인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암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 감기는 극복할 수 없는데 그냥 반복하는 수밖에 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또 되뇌이고 그러니까 음, 제가 법규를 마지막에는 하루에 4회차씩 했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하루에 4회씩 하면은 그 스터디를 몇 번씩이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거의 스터디 한 회만 해도 아무래도 한 6, 7번씩은 보는 음, 거니까 그 정도 보다 보면은 음. 아무리 암기력이 나빠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맞아요. 머릿속에. 결국은 암기력이 안 되면은 절대 시간으로 어쨌든 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또 한 가지 악필. 네. 예, 사실 이거 2차 시험에서 저는 글씨를 교정한 스타일이에요. 아. 저는 이제 백강고시체를 통해 네. 가지고 전달성이 높은 글씨체로 바꿔왔거든요. 네. 예. 뭐 비단 예를 들어서 이제 김수겸 평가사는 나보다 글씨를 잘 써. 음.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김수겸 답안보다 내가 쓴 답안이 더 눈에 잘 띈다 그래요. 아. 예. 근데 이 악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본 건 없어요? 고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음, 저는 제가 글씨를 그렇게 못 쓴다고 생각 안 했는데 뭐 주변에선 들어왔어요. 못 음, 쓴다고. 음, 초등학교 남자 글씨 음, 같다고. 근데 이제 쓸 때 되니까 음, 뭐 실무는 그나마 숫자니까 좀 음, 커버가 되는데 이론 법규가 이제 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막 스터디 보면은 답안지 보면은 글씨 좀 예쁘게 써주세요. 이런 어, 정도일 정도로 제가 잘 어, 못 쓰는데 어, 근데 글씨를 처음에는 진짜 교정하려고 저도 많이 음, 고민하고 연습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느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글씨가 안 좋은 만큼 이렇게 날렸으니까 그만큼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법도 음,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건 고쳐봤자 음. 지금 당장 고칠 수 있을 만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고쳐서 괜히 많이 못 쓸 바에는 좀 글씨 못 써도 그래도 많이 쓰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아니, 고쳐서 글씨가 늘어지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처음에 답안을, 그러니까 글씨 자체를 교정한 거는 아닐 테지만 답안을 쓰는 형식 내지는 뭐 띄어쓰기, 뭐 줄맞춤 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그 개선 이런 것도 한 적이 없나? 네, 저는 그런 쪽으로는 그냥 맞춰진 건가? 그냥 그냥 솔직히 이론은 별로 어, 고민 안 해봤고 법규는 어, 그냥 그 강대 변호사님 답안 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써야 되겠다라고만 형식적인 생각해봤지. 측면은 예. 그리고 실무는 어찌됐던 이제 그 거의 중급이나 이런 어, 답안지를 보고 처음에 배우니까 어, 거의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저희는 막 그 사시지계라는 말을 글자를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든 그래도 점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더 써야 되나? 왜냐면 어차피 저는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 남은 만큼 뭐라도 더 쓰면 더 좋지 음, 않을까? 그래서 시험 직전에 최대한 그러면 사시지기 이런 것도 다 쓰자. 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꿔봤지. 목차를 많이 다양하게 쓴다. 네, 목차로서 커버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독종인데 독종은 어떻게 활용했고 음, 뭐가 좋았는지 좀 아, 물어보고 싶어요. 복종은 일단 아무래도 일단 아침 일찍 나가는 게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음, 사실 혼자 있으면은 실무를 100점을 진짜 시험처럼 치기가 되게 쉽지 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중급 반복했다고 하는 음, 것도 음, 진짜 시험처럼 계산기까지 다 쳐가면서 반복한 게 아니라 그냥 계산기 치기 직전까지만 음, 딱 그까지만 해서 반복을 했는데 그래도 독종은 진짜로 내가 시험 친다라는 생각으로 100점을 맞춰서 다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게 좋았고 처음에는 이제 반복이었고 또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또 새로운 문제에서 또 알게 되는 게 있고 저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음. 스타일이어서 또 새로운 거 알게 되면 저는 그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무는 그런 식으로 했고 이론은 의의를 진짜 혼자 외우기 쉽잖아요. 그것도 진짜 시간을 내서 외우기만 한다는 게 좀 저는 안 그래도 암기를 또 못하니까 음. 또 싫어하기도 했고 근데 그래도 또 족종 시간을 활용하면서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외워놓으니까 좀 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좀 더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았고. 그래요. 독종이 이제 처음에는 공부에 대한 습관을 길러준다는 거.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실무 문제도 쭉 풀어가지만 원래 이제 하다 보면 초반에는 이론 법규를 손놓게 돼 있어요. 네, 강의만. 맞아요. 근데 그래도 독점 따라가면서 조금이라도 개념을 네, 정리해서 가는 게 중요하고 어차피 암기라는 게 암기하는 연습 또는 암기를 여러 번 해보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네, 거라서
그런 커리는 중요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독종 커리 자체에서 물론 초반에는 또 진입자들을 위한 것들이지만 네. 가장 꽂힌 독종 300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 했어요? 안 했어? 300, 수업은 들어, 어, 그러니까 그 자료만 어차피 받아요? 자료를 받고, 그러니까 갔는데 아침에 300점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아침에 일단 8시까지 독서실은 가니까 8시까지 가서 독종 자료를 일단 실무는 다 풀고 이론은 목차만 잡았어요. 음, 쓰기가 싫어가지고 음, 이론은 목차만 잡고 넘어갔고 법규도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음, 눈으로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냥 음, 현출하는 식으로만 음, 하고 쓰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네. 다행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점 300에서 그거예요. 300점 쓰는 것 자체가 트레이닝이 돼서 네. 그냥 편해지는 거.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어쨌든 우리 시험은 아웃풋이 가장 중요한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또 뭐 취업도 잘하셔가지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업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